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, 오늘은 조롱, 자신을 비웃는 거울이라는 글의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게 주장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. 누군가를 비웃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비웃는 거다. 그냥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왜 이게 자기 파괴적인지, 또 이 글이 어떤 좀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글을 분석하는 목표는 이 조롱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이해하고 이게 뭐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글을 보면 누군가의 뭐랄까 좀 부족한 점, 예를 들어 어리석음이나 아니면 좀 서투르거나 심지어 장애 같은 걸 보고 비웃잖아요. 그게 결국 자기 자신에 향한 거라고 하거든요. 얼핏 듣기엔 좀 네, 어떤 논리일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 글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특성들을요,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 이렇게 안 봐요. 오히려 그게 뭐랄까 자연이 준 거다. 발달 과정의 일부거나 아니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다.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. 아, 자연이 준 거다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는 대상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더 큰 거, 뭐 자연의 원리나 법칙 뭐 이런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조롱이 결국엔 더 큰 존재 혹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. 뭐 이런 시각입니다. 자연의 원리를 비웃는 셈이다. 와, 이거 상당히 근본적인 이야기네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. 이 관점이 무슨 카르마, 업보죠. 다음 생까지 연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.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이 글은 그 조롱,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불행하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좀 어리석어 보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비웃는 행위가 일종의 카르마적 빚을 만든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. 타르마적 빚이요? 네. 단순히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넘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여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. 미래에, 심지어 다음 생에요.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암시를 합니다. 이야.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고 배우는 그런 본보기인데 그걸 비웃음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셈이다. 뭐 이런 식의 독특한 해석을 제시해요. 단순히 개인의 약점뿐만이 아니네요. 어떤 생각이나 사상, 예를 들어 뭐 특정 정치관이나 종교관 같은 거요. 이런 걸 조롱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? 다른 사람의 좀 해로운 생각에 대해 비판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? 여기서 글쓴이는 그 비판하고 조롱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상 자체를 조롱하는 행위,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내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뭐 악마라던가 부정적 원소적 존재, 뭐 유충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. 유충이요? 네. 이게 뭐 외부에 진짜 있는 악령이라기보다는 그 이기적인 조롱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부정적인 경향성 아니면 뭐 마음의 씨앗 같은 거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이걸 극복하려면 여러 세대에 걸친 내적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의 그 자기 파괴적인 측면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. 아, 그럼 건전한 비판과는 동기나 결과가 다르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동기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글이 조롱 대신에 권하는 태도는 뭔가요?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여라 이런 뜻일까요? 모든 창조된 것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 뭐 무조건 동의하거나 다 수용해라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. 부정적이거나 좀 불완전해 보이는 것조차도 섭리, 그러니까 더 큰 계획이나 질서 속에서는 다 나름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섭리 안에서의 역할. 네. 아마 우리 자신의 성찰이나 배움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뉘앙스고요. 따라서 그걸 조롱한다는 건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드러내는 거고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그냥 차버리는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농담하거나 즐겁게 웃는 상황도 많잖아요. 뭐 친구들끼리 좀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이런 건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 점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. 해롭고 이기적인 조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쾌활함 또는 뭐 건강한 명랑함 이런 건 다르다고 구분을 해요.
후자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유대감도 높일 수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전제를 달아요.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, 강요하면 안 된다. 네. 상대방의 경계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. 아무리 좋은 의도의 웃음이라도 그게 강요되는 순간에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. 네, 그러군요. 자,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조롱을 단순한 불친절함, 무례함 이걸 넘어서서 자기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우주적 질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다 이렇게 보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. 결점이나 부정적인 것조차도 좀 다른 렌즈? 그러니까 존중과 배움의 대상으로 보라는 어떤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요,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해치고 또 어떤 보편적인 질서나 성장의 기회를 외면하는 행위다 라는 이 글의 주장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요.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비웃고 싶은 사람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생각 이런 것과 딱 마주했을 때요. 우리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